이제 어떻게 보면 요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게. 요거하고. 요건 계산 문제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야. 뭐냐면 초항이 31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이런 등차수열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31이 있어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28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초항이 31이고 그래서 25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나가겠죠. 계속 이렇게 줄어나가. 그랬을 때 SN이 최대가 된대. 무슨 말이냐면 이걸 계속 이렇게 더하면 숫자는 계속 커지겠지. 더할수록 계속 커져. 그런데 어느 시점이냐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계속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줄어들다가 0을 기점으로 여기 이제 양수가 있고 0을 기점으로 여기에 음수가 생길 거 아니냐. 그잖아? 여기 이제 음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더할수록 숫자가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계속 숫자가 더할수록 커지다가 이 0을 기점으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더할수록 작아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SN이 최대가 되는 시점은 양수가 되는 마지막 칸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죠. 합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SN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AN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SN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미련하게 등차설의 합 공식을 써가지고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면 2차 함수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 게 아니고 SN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일반항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바로. 초항이 3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일반항을 구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엔 쓰고 초항이 31이 되니까 플러스 34가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이.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일반항이 여기서 이제 정석에서는 예전에 음수가 되는 첫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가 양수부터 줄어드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마지막 항이 몇 번째냐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큰 건 언제냐. 일반항이 0보다 커지는 게 얘는 마이너스 34니까 부동은 바뀌어서 11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몇 항까지의 합이 양수야? 몇 항까지가 양수가 되는 거야? 11항까지가 양수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이냐면 11번째 항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11번째까지 더하면 SN은 최대가 되지만 12번째부터는 음수니까 더할수록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2번째까지 해도 똑같지 않나요? 아니지, 틀리지. 얘가 0은 아니란 말이야. 12번째가 0이 아니야. 지금 0을 기점으로 이게 0이 되면 이제 12번째까지 해도 상관은 없죠. 그쵸? 근데 지금 11번째까지가 양수지. 그리고 12번째는 분명히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최대치에서 음수를 더하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11번째까지. 얘가 양수가 되는 마지막 항. 알겠어요? 그래서 n의 값은 11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11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11항은 몇이냐면 11로면 몇이야? 1이죠. 11항까지는 최대가 되지만 12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 최대값에서 이제 마이너스 2가 줄어든 거 아니야. 여기 더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더 줄고 더할수록 계속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12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고 그 최대값은 당연히 11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해서. 일반항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문제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냥 요즘에는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2분의 항수는 11개. 이거 구했지? 그냥 우리가 구했죠? 그러니까 초항 플러스 끝항 해주면 되겠죠. 최대값은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더할수록 빼기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더하면 또 빼기만큼 줄고. 알겠어요? 이렇게. 이 문제.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이거는 왜 썼냐면 어려워서 쓴 게 아니고 좀 계산할 때 좀 오래 걸릴까봐 쓴 거예요. 보세요. 3으로 나눌 때 1이 남는 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3으로 나눌 때 1이 남는 수가 맨 처음에 몇이야? 1이죠? 1 안 적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몇이냐? 3으로 나눌 때 1이 남는 수 4겠죠? 7이겠죠?
이런 수들은 당연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 니네가 3의 배수. 그럼 3, 6, 9.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지 알겠어요? 5의 배수.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5씩 커지니까. 어떤 수의 배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몇으로 나눴을 때 몇이 남는 수. 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됐어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에요. 1, 4, 7. 100 이하니까 당연히 몇이겠냐? 100이겠죠? 100.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 99 곱하기 1.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면 3 곱하기 0 더하기 1이고 얘는 3 곱하기 1 더하기 1이고 얘는 3 곱하기 3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등차수의 합은 총 개수가 몇 개야? 33개가 아니고 34개죠? 0부터니까 2분의 항수 적고 항상 습관적으로 항수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항수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항수 적고 초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빨리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초항 구해놓고 마지막 항 구해놓고 등차 뭐 그런 게 아니고 초항 구해놓고 마지막 구해놓고 항수 개수 세 가지 그냥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수 관계는 이렇게 푸는 게 빨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등차수열은 연립하기가 쉬워. 그냥 다 1차식이기 때문에, 막 이런 게 다 1차식이니까 그냥 1차 연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아예 적지도 않습니다. 등차수열은 뭐 2분의 n, 2a 플러스 n-1대 하면 다 그냥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등비수열은 연립하는 요령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항까지의 합이 21이고 6항까지의 합이 189인데 9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초항을 A라고 하고 그냥 스스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R 빼기 1분의 초항 쓰고 R에 항수 쓰고 빼기 1 이꼴 2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S6은 R 빼기 1분의 초항 쓰고 R에 항수 쓰고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왜 3이 나오고 6이 나왔냐면 일반적인 문제는 그냥 연립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3, 6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얘를 x로 보면 얘가 x의 제곱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무식하게 연립을 하지 말고 이렇게 연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A, R 3승의 제곱으로 보면 A 빼기 B,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내가 위치를 그냥 다 쓴 거예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 하죠. 인수분해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들어있는 부분을 요령껏 하기 위해서 이거 푸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요게 여기에 통째로 들어있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1이니까 21 R 3승 더하기 1은 189 이렇게 해서 결국엔 R 3승 더하기 1은 21로 나누면 2, 9, 18 9가 되겠죠. 그럼 R 3승은 8이 돼서 R은 2가 되겠죠. 물론 허근도 나오겠지만 그건 제외하고 됐어요? 그래서 2가 돼서 S9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R 빼기 1분의 초항 쓰고 R에 9승 빼기 1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연립을 하지 말고요. 물론 여기서 R은 2야. 그럼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 나오잖아. 이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A 나오잖아. 당연히. R에다 2 넣어서 계산하면 A가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걸 연립하는 요령이에요. 3승까지 가는 거예요. 3승까지. 3승 공식. 그러니까 R 3승에 가로치고 3승. 이걸 X로 보는 거지. 3승 인수분해. R 빼기 1분의 R 3승 빼기 1. R에 6승 더하기 R 3승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냐?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알겠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요걸 통째로 또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써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21 가로치고 R 6승, R이 2니까, R의 3승이 8이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8, 8이 64 더하기 8 더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생으로 니네가 아무것도 기초 지식 없이 풀면 너무 헤맬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준 거예요. 됐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넓이가 1024래.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넓이가 1024인데, 중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끝나면 요걸 잘라냈대. 평 잘라내고, 이렇게 빗금 쳤어요. 됐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잘라냈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여기 빗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메꿔져 있는 1024의 넓이가 있었는데, 알겠어요? 전체 삼각형 넓이가 있었는데, 가운데를 잘라내고 나머지 빗금 쳤어요. 한 번 한 거야, 한 번. 근데 또 가운데를 또 이렇게 빗금 친 부분에서 해서 또 잘라내서 이렇게 버리고, 이거 나머지를 또 남겨놨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또 잘라서 이렇게 계속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거를 몇 번 했냐면 그냥 10번 할까? 10번. 10번 할 때 내가 이 문제에 주의할 점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10번 했을 때 없어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어려워.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지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알겠어요?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무조건. 알겠어? 그게 편한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지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빼야 돼. 전체에서.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봐봐. 처음에 넓이가 1024였는데 이거를 지우고 맨 처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4분의 몇이니? 3이죠. 한 번 하면. 맞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가운데 부분을 다 지우고 남아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 또 4분의 3이 남죠? 맞아요? 두 번. 다시 또 남아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지우고 또 하면 남아있는 부분이 또 남죠? 3번. 10번 하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면 지워진 넓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원래 거에서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지워진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을 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지워진 부분을 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구하면 이렇게 구하는 건지 알겠어요? 처음에 1024였는데 한 번 하면 4분의 3이 남아. 근데 두 번 하면 그 남아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4분의 3이 남아. 맞죠? 알겠어요? 두 번 하면 남아있는 그것에서 다시 또 4분의 3이 남아. 이렇게. 이해 갔니? 이해 갔어? 그래요. 미안해.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24였는데 요걸 빼고 남아있는 부분이 4분의 3이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남아있는 부분에서 또 다시 요걸 빼고 남아있는 부분은 또 4분의 3이었어. 맞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또 남아있는 부분은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1024, 4분의 3에 10승이 되는데 지워진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지, 일단. 근데 처음부터 니네가 이거를 문제가 지워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다고 쳐봐. 지워진 부분의 넓이. 그래서, 지워진 넓이를 구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처음에 1024였는데, 지워진 부분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워진 부분이 4분의 1이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4분의 1이야.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또 지울 거야. 두 번째 거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지울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서? 지워진 부분에다가 곱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남은 부분에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 남은 부분에 4분의 1이 없어지는 건지 알겠어요? 이해가, 이거? 지워진 거를 내가 또 구할 거야, 두 번째 거.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지.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지. 그럼 그것의 4분의 1이 지워지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지워진 내용인지 알겠어? 두 번째 지워진.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훨씬 더 어렵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야 돼. 무조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쉽게 나오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처음부터. 근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바꿔서 지워진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생각 과정이 지워진 부분의 넓이를 막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막 여기다가 곱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워진 부분에서 다시 지워진 부분을 곱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알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 빼는 거야. 그 부분 기억하고. 요거는 요 연립 과정을 좀 잘 기억해 주고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SN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AN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AN을 통해서 양수가 되는 마지막 항을 구해서. 알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뭐 초항이 만약에 음수고 공차가 양수야. 그래서 뭐 마이너스 47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 0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되겠지. 그죠? 그럼 음수가 되는 마지막 칸까지 더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이제 음수니까 그 생각 과정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니까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마지막 칸까지가 최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